네, 탄성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좀 사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서 왼쪽에 아무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빠질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앞에서 어머님 순서라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네. 카메라 보고 조금만 더. 뒤에 로고는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요 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사이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안 가려요, 로고. 저기 보이거든요. 사진도. 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원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네, 지금 38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저는 오늘 집단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되어 온 재생산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이곳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전 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되던 장애인 강제 불임 수술의 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협조 속에 이루어진 강제 불임 수술에 대하여 김 전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 실시와 피해자 배해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27년이 지난 올해 10월 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증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강제 피임 수술, 강제 입양, 강제 결혼 등 재생산권 침해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시설 정책과 재생산권 보장을 동시에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직권조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자 상담과 진화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 창구라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자립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면서 국가의 방조와 침묵 속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장애 여성의 몸과 삶이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침해되어 왔는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 내 강제 불임과 강제 피임 시술은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동명원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가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몸과 삶을 통제해온 구조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처음 드러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 우리는 시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외면하기 급급했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회복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동명원과 같은 사건이 얼마나 무수히 반복되어 왔을지, 제2, 제3의 동명원이 얼마나 더 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장애 여성을 향한 성재생산권에 대한 권리의 박탈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이자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를 과거의 일로 미루거나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는 시설 내 강제 불임과 강제 피임 시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그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다시는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지만 미성년 자녀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장애 여성이 있습니다. 그 피해 여성은 26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 미지급을 겪었고 더 나아가 동의 없는 강제 피임 시술과 자녀 권리라는 심각한 재생산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를 2017년부터 지원해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 이기림입니다. 피해자는 시설 입소 당시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고 피해 여성은 이유도 설명받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싶다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되었습니다. 이후 시설은 더 이상의 임신을 막겠다는 이유로 여성 입소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무슨 시술인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데려갔고 대부분의 여성 입소인에게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후 제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궁 내 피임기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자궁벽에 유착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방치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흔적과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설 내 자물쇠의 흔적, 장기간 정신병원 입원 기록, 동일 시기에 이루어진 산부인과 진료 정황까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를 감지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취급해왔는지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인권 침해이자 구조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 여성 강제 피임 시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둘째, 피해자들에게 의료, 심리, 법률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시행할 것. 셋째,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던 시설 운영 구조와 감독 부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은 의료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국가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입니다. 2016년 10월에 낙태죄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첫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애여성 공감부설 장애여성 독립생활센터 수매 조미경 소장님은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수를 통제하고 장애인의 임신과 출생은 더욱 적극적으로 억제해온 국가의 기만과 모순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부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중요한 슬로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온 장애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의 역사는 아직 그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까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모자보건법 구조는 직접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병과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 중지를 허용 요건으로 둔 14조는 여전히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단순히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처벌 예외의 조건이 아니라 국가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를 담은 조항이었으며 이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온 역사와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임신 중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한 선택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과 낙태죄의 역사는 국가의 편의를 위해 처벌받아야 할 임신 중지와 당연한 임신 중지를 나누어 생명과 삶을 통제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도되었고 오랫동안 실행되어 온 거주시설에서의 강제 피임시술, 강제 입양, 본인 동의 없는 임신 중지 등 재생산권 침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시설의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시설 거주 외에는 자신의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가기 어렵게 만들어 온 국가가 장애인의 재생산권 침해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권리보장이 아니라 처벌 기준만을 생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온 이 중대한 권리 침해의 역사를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을 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처벌과 허용의 조건을 구분하기 위한 법이 아닌 삶의 권리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중심에 두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전면적인 보건의료 보장체계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명과 삶이
국가 또는 시설에 의해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역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 지원 대책이 실행되고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장애여성 공감 진은선입니다. 1999년 당시 김홍신 의원 조사에 따르면 집단 수용시설에서 최소 170여 명의 수용자에게 강제불임 수술이 집행되었고 30년이 지난 현재도 강제불임을 통한 성과 재생산의 침해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 4월 동해시에 위치했던 직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여성이 생리열이 자주 붓고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장애여성들에게 피임시술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원에서 벌어졌던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과 강제입양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여전히 유전학적인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강제불임 시술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와 안전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시설 권력과 국가가 공모하여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한 것은 폭력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장애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입니까?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가장 위협한 것이 국가가 용인한 시설 권력 아닙니까? 다수의 장애여성이 유사한 피해를 겪었고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거주시설은 현재도 아주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정보조차 해당 거주시설이 있는 목포시와 이 시설이 그 어느 것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와 시설이 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장애여성 정책은 늘 표류하며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모성권, 즉 임신 출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협소하고 시혜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는 20년이 지나도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여성장애인 지원은 출산 비용 지원, 모성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명원에서 벌어졌던 강제불임은 한 장애여성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금기시하고 우리의 몸을 침범했던 국가와 사회가 우생학을 기준으로 공모하고 실행하고 은폐해온 권력입니다.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몸,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받는 몸, 돌봄을 받기엔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몸.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있고 나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사회복지정책에서
함부로 생명을 좌지우지 당했던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재생산권을 침해해왔던 국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줍니다. 국가가 가해자입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권리를 훼손했던 폭력을 지금 당장 인정하고 조사하여 낱낱이 드러내고 사죄하십시오. 같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집단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 피임시설 조사하라. 조사하라. 재생산권 침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긴급탈시설 지원하라. 국회는 모자보건법 대체법안 조속히 개정하고 무생학을 청산하라. 부정의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게 같이 싸웁시다. 투쟁.